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도 2100선을 터치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에서 2070선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장의 핫 키워드는 바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찬성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런 가운데 7거래일 만에 하락 중입니다. 주가는 현재 8% 정도 하락 중이고요. 제일모직도 5% 이상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들이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780포인트에 출발하면서 7년 8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해서 700선대, 720선대, 770선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찬성 비율이 거의 69%, 70%에 육박했었는데요. 현재 네. 삼성그룹주들 동반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크게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고리에 또 큰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뉴스가 결과적으로 주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이 뉴스가 다 발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약세 기조로 많이 빠졌다는 사실인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8%대, 마이너스 5%대 제일모직 모두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흔히들 뭐 주시장 경원인처럼 뉴스에서 이제 소문에서 사고 뉴스 팔라는 이야기처럼 뉴스가 팩트화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이 이슈가 해소되는 부분들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날짜에서는 이와 같은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좀 크게 거치고 있지만은 차후에는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물산만 봤을 때는 건설주 안에서 조금은 좀 더딘 업황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순환 출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경영권에 대한 경영권 강화 그리고 그 경영 승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우선은 최근에 이 이재용 사장이 그 메르스 사태에서 그 사과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사과문이 잘 통하기도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의사를 좀 표명했잖아요. 우선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 하여금 다시 한번 삼성이라는 그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당장은 이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요. 장중에 사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등락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후에는 재차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질적인 이유가 이 경영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삼성뿐만 아니라 SK에 대한 그룹도 이야기가 되올 거겠지만은 이와 같은 경영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가에 대한 가장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차후에 다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기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변동성이 오늘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 되돌림 현상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시장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열어주시죠.
이광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야,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휴비츠가 현재 19.1%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인선 ENT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59.9%, 60%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쇼박스가 현재 26.3% 수익을 내고 있고요. CJENM 오늘 잘 가더라고요. 6% 이상 급등하던데요. 수익률도 13.5%로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K사인도나 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7% 수익을 내고 있고요. 유진기업 참 아쉽습니다. 이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탈락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서 한 15% 정도 급락한 이후에 손절가 터치했었고요. 사실은 빠르게 주가 회복하면서 3% 상승으로 마감했었거든요. 오늘 또다시 급등하면서 신고가 또 경신했지만 일단 룰은 룰이니까요.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서한이 벌써 5.7% 수익을 내고 있네요. AS를 받아볼 텐데 유진기업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서울시내 면세점 탈락과 관련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루 정도 크게 밀렸다가 빠르게 주가는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포트에 보유 중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유진기업 오늘도 신고가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포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30% 이상은 수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유진기업을 본래 소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상반기 때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드렸다면 하반기 때는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건축 기자재 그리고 차후에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건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와서 제가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이 건자재에 관련된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 포트에 사라진 종목 중에 벽산도 사실은 이 그리스발 악재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이 되어서 조정 하락에 대해서 제 포트에 사라졌지만 유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 흐름 안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면서 손절선을 터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역시나 이 벽산, 유진기업 모두 다 건자재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건자재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이야기 드렸던 컨텐츠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포트를 보시면 모두 다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모습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액이 커갈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하반기 때 지금 7월 달 여러분들 가장 크게 강조드리고 있는 건자재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사실 준비한 기업들이 이와 같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유진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수익 중이시겠네요.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세즈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유진기업을 상당히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유진기업이 좀 탈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 아니라 본래 사업에서 주요 산업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꾸준히 신고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건자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신고가 형태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에서 9,500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만원 선까지도 한번 도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찍이 제가 제시해뒀던 9,000원대는 이미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린다면 14,000원대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진기업에 대한 본래의 가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벽산의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벽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 기업들이 이와 같이 꾸준한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산도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도 또한 2차적인 목표가까지 상향 조정해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진기업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 가격을 14,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폐기물 관련주죠. 인선 ENT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6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또 수정을 해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투자의 중심을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선 ENT가 재활용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시장이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되었다라는 포지션보다는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 만든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인선 ENT가 감당할 수 있는 산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추세가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이 추세를 계속 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을 일러드렸을 때 8,000원 선까지 일러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은 목표가를 추가 2차 상승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9,000원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9,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후에 다시 재차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의 모습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정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추세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두 종목만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CJ E&M, K사인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인데 오늘장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CJ E&M은 오늘 새로운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지난 연 고점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상반기 때 올 3월달, 그러니까 봄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로 그 시장에 대한 컨텐츠 얘기를 많이 부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었는데 CJ E&M이 가장 큰 최선호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가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그리스발 악재가 있었을 때도 시장에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정적인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에 대한 키워드는 연말까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도 안정적으로 변해지고 있기 때문에 CJ E&M도 추가적인 상승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는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는다면은 주봉을 보시면서 이 정배열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8만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10만 원 선까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K사인은요, 오늘 12% 급등인데요. 사실 KS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건축 기자재만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 사실 대형주에서 실적의 부진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IT 솔루션이라든가 혹은 건자재 기업들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K사인은 이 시장에 숨어있는 기술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에 대한 부분들 K사인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K사인 못지않게 제2의 K사인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죠. 이공 멘토님이 들고 오신 오늘의 세일즈 종목 역시 건설 전문 업체 동원개발입니다. 네, 벽산에 이어 그리고 지난주 서한, 유진기업 마찬가지로 오늘 동원개발까지 이렇게 건자재 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시네요. 벌써 이 시간에 4시간 동안에 이 건축 기자재를 소개드렸다는 거는 제가 한 달 이상을 이 건축 기자재를 계속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기업들은 역시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축 기자재에 관련된 기업들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동원개발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제가 이 포트에 서한이라는 종목을 편입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방을 그리고 건축 기자재 안에서는 이 수도권에 있는 부분들을 보자고 했는데 동원개발은 이 건설사 기업들 중에 하나이죠. 우선 서한을 이야기 들었을 때 부산을 담당하고 있는 건 서한이고 대구 담당하고 있는 건 서한이고 그리고 부산을 담당하는 것은 동원개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동원개발도 역시나 서한 못지않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저는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더 배고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동원개발도 추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원개발의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간단한 설명 드렸지만은 부산 지역에 대한 이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장 시장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를 보인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지역군으로 봤을 때는 대구 지역이 가장 큰 상승 보였고요.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이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권과 그리고 광주 지역으로 이렇게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다시 한번 부동산 3법 이후에 경기 부활 정책을 펼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이 좀 더 활성화할 수 걸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원개발은 현재까지 계속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고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결될 수 있는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준비한 이 동원개발에 대한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라는 시국이 2011년 때부터인데 일단 특화된 지역을 개발하면서 2012년도 그리고 지금 경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안에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계속 높여가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동원개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양산업에서만 이 네. 시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분양사업이라는 거는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동원개발이 이 분양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뒤편에 보인 것처럼 실적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유겠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분양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분양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는 건요. 동원개발에 대한 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볼 수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다양한 이 아파트 신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축 건설을 분양을 통해서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최근에 마지막 파일까지 나온 건데 85차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이 지역군과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했다는 건데요. 네. 85차를 회차를 거듭했다는 거는 상당한 오랜 기간에 대한 추적된 기술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이 동원개발의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부산 지역의 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서 토목 건축 관련된 이런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 동원개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이 토목 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기사글까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건설 장소가 부산 지역입니다. 네. 이 경남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목 건설 쪽에도 상당히 이 부산 지역을 네. 담당하고 있는 글씨가 대표하는 작아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대부분 다 부산 지역에 대한 주소를 띄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 안에서 해올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부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부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눈 아프시겠다. 네.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네. 일단은 이 안에서 전부 다 경상도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부분들에 대한 분양인데요. 여태까지 85차 회차를 거쳤다는 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이었고 오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역시 경상도.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쪽에 지금 한 개 현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7월 달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수도권 지역에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경상도 지역에 분양을 시작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상도 쪽에 신축하고 있는 곳이 6곳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양에 대한 신축과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기간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공사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얼마만큼 공사 대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 분양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분양되는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것은 미분양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청약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만큼 매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우선 정확한 이제 자료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 동안에요. 이 동원개발이 자체적으로 신축했던 이 건설을 통해서
청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2.3대 1%라고 하는데요. 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구를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안이 가는 이유도 이 부분들이 이해했고, 그리고 서안 못지않게 도원 개발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385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상반기 동안에 진행했던 분양 가구 수를 이번 7월 달에 분양 가구 수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만 8,913가구를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올 하반기 이 첫 달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 증가폭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가장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차트를 열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도 오늘도 신고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역시나 달리는 추세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 정책까지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네. 지금 현재 64,9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을 때 시간보다는 좀 더 올라왔습니다. 6만원 초입 때부터 6만원 가격을 좀 더 올려왔고요. 64,000원대까지 네.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에 포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을 6만원대보다는 좀 더 가격 상승을 해서 85,000원까지 1차적 목표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요. 55,000원대까지 좀 깊은 조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개발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6만원대 초반에서 64,000원까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85,000원, 손절가 조금 깊게 잡겠습니다. 5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